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열기가 더하다 못해 이제는 후보들 간의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어제 TV 토론에서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에게 견제가 집중이 됐죠. 자, 김기현 후보의 캠프 공보 총괄본부장을 맡고 계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선거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있었죠? 네네. 혹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계신가요? 제가 현장은 못 갔고요. 예. 그러시구나. 예. 자, 접했습니다. 방송으로. 네. 충청권의 합동연설회가 오늘 대전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선두권 다툼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과반을 넘어가는 조사가 없어서 그렇지 1위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우선 언론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흐름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꼭 첨언하는 것은 여론조사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전당대회는 당원 100% 선거라는 점, 그래서 예. 여론조사 결과와 당원들의 결정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많이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 당원들이 글쎄요, 김기현 후보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지지가 여론조사보다는 더 강하다 또는 약하다 어떻게 보세요? 더 강하죠. 더 강하다고요? 당원이라는 분들은 지지층 중에서도 저희 당의 노선이라든지 정체성,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에 가장 부합해서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춘 분은 김기현 후보가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자 하는 것이 김기현 후보가 아마 지금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네. 현재까지는 여론조사상으로 얘기입니다. 과반은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다면은 네. 결선 투표로 갈 때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안 오리라고 예상하지만은 네. 만약에 결선에 가게 된다면 어느 분이 오든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안철수 후보 또는 천하람 후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두 후보 모두 저희하고는 확실한 대척점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판단은 확실하게 나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선 투표에서 누가 오더라도 이길 거라고 자신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중에서 더 쉬운 상대 없을까요?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둘 중에 어떤 후보가 더 쉬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쉽다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제는 아닌데 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 훨씬 더 당원들께서 두 후보를 평가하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런 면에서는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2차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김기현 후보 어제 토론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신다면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제가 점수를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예. 일단 1차 토론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공격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 1차 때보다는 잘 방어를 하셨고 또 역으로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공세를 취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상대 후보들 같은 경우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투자 의혹을 집중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고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이제 관련해서 그렇게
비교를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의혹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그런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 보고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세를 했는데요. 예. 그렇다면 황교안 전 대표 본인이 이끌어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던 지난 총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실 분이라면은 이런 전당대회에 또 나왔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칭해서 울산의 이재명이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가볍고 저급한 조어 만들기다. 이런 것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천하람 후보는 본인만의 건설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런 식의 어설픈 정치적 언어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젊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볼 때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역세권이라고 하죠. 이제 그 토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가 될지 투기가 될지 뭐 황교안 후보는 이제 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이게 1,800배의 수익을 얻어서 차익이 640억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주장을 한 건데요. 네. 1,800배라는 얘기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이에요. 그 얘기는 김기현 후보가 정치 시작하기 6년 전에 1998년도에 산 이 땅과 2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옆에 땅, 남의 땅, 즉 대지면서 도로가 연결되는 좋은 땅의 현 시세를 비교한 거예요. 네. 차익이라고 하면 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을 갖고 있고 25년 전에 김기현 후보가 했던 이 맹지면서 임야인, 산인 이 땅의 공시지가에다가 2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옆에 대지, 도로도 연결되어 있는 좋은 땅과의 현 시세. 그거를 계산해서 1,800배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을 95% 싸게 팔겠다라고 한 게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고 자꾸 투기 이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 가치 있는 그렇게 투기성으로 한 그런 땅 매입이 아니었다는 뜻에서 95%라도 싸게 할 테니 그럼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라고 황교안 후보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매도가가 얼마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바람직한 모습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붙잡고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정치적인 그 수사일 뿐이지 직접 진짜 땅을 내놓고 팔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땅을 가 보시면 완전히 산입니다. 산이고 24년 동안에 작년 기준 시가 저 공시지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22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98년도에 비해서 6배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산입니다. 산. 거기를 가지고 뭐 1,800배니 뭐 몇백억의 땅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정치가 얼마나 이 희화화되는 거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배도 안 올랐다 뭐 하면은 그러면 5배 정도는 올랐다는 말씀이 될 것 같네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네. 그 뭐 처음에 살 때 맹지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맹지인가요? 맹지 맞습니다. 아직도 접근로가 없는 맹지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산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그 역세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세권이 아니고 KTX 울산역이 2010년에 개통이 돼서 세워졌는데요. 거기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그래요? 옆에 무슨 주거지가 있거나 뭐 상가가 있어야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과 이 김기현 후보 땅이 있는 곳의 마을하고 연결도로를 뚫는 과정에서 그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가 가진 이 산과 인접하게 설계가 되면
그 땅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 시작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 도로는 예. 지금 울산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터널로 뚫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터널은 김기현 후보가 가진 이 산의 밑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혀 그 도로와 예. 김기현 후보 땅이 어떤 가치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 도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거고. 예, 터널로 도로를 뚫겠다는 거지. 그 지금 맹지인 땅 옆으로 예. 도로가 생겨서 맹지가 도로와 연결되면서 맹지가 아니게 되면서 가치가 뛰어오른다 이 얘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 어제 황교안 후보가 그 현장을 가봤다라고 강조하면서 땅이 괜찮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황교안 후보는 처음에 본인이 갔다고 그랬어요. 예. 본인이 2번이나 가봤다고 했다. 나중엔 예. 다른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지금 모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그 땅에 가서 실제로 방송하는 그런 화면이 오늘 나오거든요. 보시면 그냥 산이에요. 빽빽하게 나무가 가득 차 있는 산이고 정상 부근에는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그렇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근데 이 김기현 후보가 이 의혹이 계속되니까 네. 검증을 그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검증할 수 없다고 이 선을 그었네요. 왜 이거 명확하게 좀 선관위에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역할은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것에 있지 어떤 특정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중앙선관위에서 검증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네. 선거에 이제 공정한 관리만 할 뿐이지 뭐 후보들 간에 제기된 의혹을 검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김기현 후보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날을 더 많이 세웠었는데 어제는 이제 황 후보에게 정치 생명 걸겠느냐. 이 지금 뭐 땅 투기 의혹 가지고 이제 그 계속 두 사람이 날카롭게 대립을 했어요. 네. 자, 이 부분 서로 이제 정치 생명을 걸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참 국민의힘 지지자도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장면이죠. 애초에 황교안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사퇴하라는 얘기를 김기현 후보더러 사퇴하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취했습니다. 네. 오늘도 대전 연설에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범법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그것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세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도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거짓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본인은 그러면은 이 거짓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정치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통적인 보수 파의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수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토론회 과정 합동 연설의 과정에서 계속 감정적으로 서로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대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연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차 투표 앞두고 연대를 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차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될 때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으시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연대를 얘기하더라도 황교안 후보는 아마 본인 중심으로 연대하자, 단일화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올라가면은 그때 뭐 황교안 후보의 지지를 받는다 하는 부분은 생각할 수 있어도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황교안 후보하고 연대보다도 황교안 후보를 만약에 2차를 가더라도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자연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김기현 후보가 어제 이제 천하람 후보를 향해서 바이든 또 날리면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꺼냈었는데요. 천 후보가 이제 이에 대해서 확실한 자책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걸 왜 자책거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질문을 천하람 후보가 1차 토론회 전에 본인이 김기현 후보한테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던 질문입니다. 예, 예.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물어본 거죠. 그 얘기는 천하람 후보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하람 후보의 소신을 물어본 거고요.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유연성은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공천권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관심이 더 그만큼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과 관련해서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글쎄요,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향식 공천과 시스템 공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즉 예.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당원의 의견을 듣는 것과 또 사회 원로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하고 하등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공천 개입하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공천하거나 특정인을 공천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기현 캠프의 윤희석 공보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